네, 안녕하세요, 리얼리즈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핫한 스마트폰 중 하나죠. 갤럭시 Z 폴드2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단말기는 KT로부터 제품 대여를 받았고 제작비까지 지원을 받은 영상임을 미리 밝히고요. 제품에 대한 평가는 제가 느낀 그대로 얘기해 볼 거니까 참고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형적인 부분부터 보면 제가 대여받은 제품은 미스틱 블랙 컬러입니다. 여기에 있는 미스틱 블랙과 더불어 다른 컬러로는 미스틱 브론즈가 있어요. 미스틱 블랙은 후면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약간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광 소재로 지문이 조금 남는 반면 미스틱 브론즈는 무광이라서 지문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케이스를 착용하면 거기서 거기겠죠. 이 외형적인 부분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확실히 폴드 1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게 바로 느껴져요. 이 테두리에서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고 이쪽에 힌지에도 삼성 로고가 원래는 측면 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가운데로 자리 잡으면서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외관에서 하나 아쉬운 건 노트 20 시리즈에서도 대두가 됐었던 이렇게 보면 카툭티가 좀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이게 노트 20만큼은 아니지만 노트 20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도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을 겪을 수 있고요. 이거는 삼성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USB-C나 스피커 위치 이런 거는 다 동일한데 여기 우측 버튼을 보면 버튼 배열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 볼륨 버튼이 있고 그 아래로는 이제 지문인식 겸 전원 버튼이 있는데 이 지문인식 센서와 전원 버튼을 하나로 합친 구조입니다. 예전에 그 갤럭시 S10e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아직 많이 사용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꾸 오른쪽 물리키를 만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눌러봐도 뭔가 키가 있다는 게 바로 느껴지질 않아서 아직까지도 조금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겠지만 당장은 조금 불편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외관상의 힌지는 폴드 1 때보다 조금 묵직해지면서 장력이 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폴드 1 때는 특정 각도가 되면 이게 탁 하고 닫혔는데 이거는 거의 모든 각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도 다 세팅이 되죠. 그 외적으로는 이렇게 양쪽에 화면이 있을 때 카메라가 있는 오른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쏠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놓고 뭐 동영상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화면을 이렇게 뒤로 미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한 이 정도 각도는 괜찮은데 조금 많이 벌어지다 보면 이게 자꾸 뒤로 쏠려서 그럴 땐 이제 이렇게 반대로 놓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무게가 282g으로 스마트폰 치고는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거의 가장 무거운 게 사실인데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살짝 벅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를 살펴볼게요. 이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6.2인치의 꽉 찬 커버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폴드 1에서는 이게 중앙의 일부분만 디스플레이로 활용되면서 약간 반쪽짜리 기능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사항을 들었는지 이 부분을 확실히 개선해서 이렇게 꽉 찬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만을 가지고도 인터넷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뭐 카톡이나 메시지 등을 하는 등 스마트폰의 화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죠. 다만 이게 여전히 위아래로 길다 보니까 가로로는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 저는 쿼티가 아닌 천지인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화면이 좁아서 여기서는 천지인이 나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팁이 있다면 설정에 들어가서 레이아웃, 크기와 투명도를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키보드를 조금 늘릴 수 있는 뭐 엄청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늘려놓으면 사용할 때 편하니까 최대한 확대하셔서 사용하시면 좀 더 오타를 줄일 수 있고요.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키보드가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뭐 그냥 이대로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 눌러보면 하나로 모아주거나 이것도 설정에 들어가서 뭐 레이아웃해서 뭐 이런저런 설정을 해서 본인의 편의에 맞게끔 세팅을 할 수 있으니까 키보드는 각자 편한 방식을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원래 노치였는데 이번에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조금 더 깔끔한 화면을 즐길 수 있다는 점. 베젤도 이전 버전에 비해 줄어들어서 영상을 보거나 그냥 이렇게 미관적으로 봐도
몰입감이 더 좋아요. 더 시원시원한 느낌도 있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펼쳤을 때는 7.2인치 화면에 120Hz의 가변 주사율이 적용이 되고, 이렇게 접었을 때는 커버 디스플레이가 최대 60Hz의 고정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이게 화면이 크다 보니까 확실히 웹서핑을 하거나 동영상을 볼 때 작은 태블릿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시각적으로는 엄청 편했네요. 다만 영상 볼 때는 이게 16:9 화면 비율의 컨텐츠를 보면 위아래로 렛터박스가 생기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서 이게 확대도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답답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21:9 화면 비율의 콘텐츠를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하면 화면이 꽉 차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워두고 감상을 하거나, 이 점은 또 좋았습니다. 이게 접히는 부분의 화면은 여전히 보이는데 이거는 정면에서 보면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고요. 소재 특성상 아직까지는 감안해서 사용을 해야 돼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될지도 지켜보면 재밌겠네요. 스펙은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램은 12GB, 내부 저장소는 256GB의 단일 모델로 나왔어요. 이게 256GB도 충분한 용량이긴 한데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아서 이왕이면 이전 버전과 동일하게 512로 나오는 게 어땠을까 하는 살짝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배터리는 4500mAh고 방수 방지는 없고요. 그 외에 편의 기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폴더블 형태의 디자인, 넓은 화면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이겠죠. 몇 가지만 얘기해보면,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가도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그냥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 아래서는 영상 재생을 하고 위에서는 인터넷을 구경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보면 메시지 기능을 이쪽으로 불러오면 유튜브, 인터넷, 메시지, 카톡이나 라인 등을 활용해도 되겠죠. 중앙에 버튼을 눌러보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오른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버튼을 누르면 이게 그대로 엣지 패널에 들어가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세팅 값을 해놓고 그냥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실용적인 부분도 제공이 돼요. 이렇게 펼친 화면에서는 최대 3개를 사용할 수 있고, 화면을 덮으면 3개까지는 안 되지만 이렇게 2개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엔 카메라, 한쪽엔 앨범, 또는 한쪽에는 뉴스, 한쪽엔 메모, 이런 식으로 활용도는 사용자에 따라 정말 다양하겠네요. 카메라에 대해 깊게 다루진 않을 건데요. 이 폴드만의 카메라 활용도라면 이쪽에 나타나는 셀피를 누르면 이렇게 펼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후면 카메라를 통해 셀피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아니다 보니까 더 깨끗한 화질로 촬영이 되겠죠. 이 프리뷰 화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KT에서 대여받은 만큼 관련 혜택 정보도 살펴볼게요. KT샵 직영 온라인 단독으로 사전 예약 사은품을 제공하는데요. 커피 머신, 가죽 케이스와 필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전월 실적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슈퍼카드 더블 할인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슈퍼플랜 스페셜 플러스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콘텐츠적인 부분도 무제한으로 즐기면서 폴더블 폰 안심 보험까지 제공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